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송가람 대표님 또 문서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은 계속 이어집니다. 1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또 다 나눠볼 테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사전 접수 종목으로 두 분께 모두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의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시청자 7165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요. 일단 매수가가 10만 3천 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두산 로보틱스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이죠. 오늘도 3%대 하락 흐름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24%의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12월 말에 매수를 하셨고 물타기를 해서 지금 10만 원까지 단가는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12월 달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거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죠. 최고가 12만 4천 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시청자님은 두산 로보틱스로 한 번은 수익을 봤었던 경험이 있어요. 8만 원대에 처음 들어가서 수익을 받고 이제 잘 올라가니까 그 고점에서 한 번 더 잡으셨는데 거기가 이제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가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두산 로보틱스 우리 장기 투자로 보고 계시다고 하고요. 목표가 14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10만 원이라도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10만 원은 언제 오나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정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만 향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디까지가 이 조정의 끝일지 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문서진 대표님, 두산 로보틱스 투자 의견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저는 매도입니다. 매도하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보유로 하겠습니다. 보유로 가겠습니다. 의견이 엇갈렸는데 자세하게 들어보죠. 먼저 문서진 대표님, 두산 로보틱스 매도인데요. 네. 이제는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걸까요? 우리나라 로봇 섹터들이 대부분 실질적인 이제 매출보다는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미래에는 당연히 이제 로봇 시대가 되긴 할 건데, 근데 이제 로봇을 판단할 때는 잘 판단해야 되는 게 돈이 되는 로봇이랑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로봇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협동 로봇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협동 로봇 자체가 우리가 경쟁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나중에 돈이 되는 건 휴머로이드인데, 네. 휴머로이드 내에서는 레이버 로보틱스 정도가 저는 의미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휴머로이드가 매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한 10년은 넘어야 안 될까요? 아, 이제 그 기술. 예, 그게 10년 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제 생각이 보다 훨씬 더 이르게 올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핵심은 AI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끝나고 났을 때 그 다음 테마로 휴머로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앞전에 매출이 나오는 건 대부분 다 협동 로봇 아니면 이동형 로봇 이런 쪽인데, 서비스 로봇. 근데 이게 엄청나게 기술이 있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또 경쟁 관계,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유럽이나 미국이 어쨌든 중국이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규제가 좀 있으니까 좀 틈새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건 있는데 크진 않다. 참고로 그 협동 로봇 시장이 2026년까지 전체 네. 글로벌 전체 시장이 2조거든요. 2조? 그걸 내가 있는 거 협동 로봇 시장을 내가 다 먹어도 2조밖에 안 돼요. 아,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아는 감속기에서 그러니까 하모닉 드라이브 이런 거 있잖아요. 로봇팔 감속기. 그쪽 시장이 2030년까지 전체 시장이 3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SPG라든지 이런 감속기 관련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네요. 예.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지금은 좀 고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매출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이게 시총이 5조거든요. 근데 뛰어넘었군요. 네, 5조인데 지금 현재 빠져서 5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최소한 뭐 예를 들어 PER 한 50배 정도로 가려면,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것도 단기 순이익 말고 그냥 나름 그래도 좀 좋게 평가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한 50배 가려면 그러니까 1,000억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협동 로봇만 가지고 1,000억을 내려면 최근에 협동 로봇이 한 마진율이 그래 안 높다고 한 7% 8%거든요. 그러면 그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된다면
한 1조 한 2천억 정도? 근데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조, 예, 3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별론데, 근데 주식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모멘텀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슈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딱히 이거를 막 아주 나쁘게 본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이게 안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업황적인 부분을 보면 너무 좀 많이 고평가된 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서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면 될까요? 저는 반등 나오면 매도인데요. 저는 9만 원 정도 올라오면 매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6만 원을 손절가로 드렸어요. 왜 6만 원으로 손절가를 드렸냐면 네. 이게 이제 상장할 때 이제 시초가거든요. 이거 깨버리면 또 한번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6만 원은 지지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매도 의견이긴 합니다. 매도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가람 대표님께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의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 자체가 지금은 여기에서 시장 자체가 활성화됐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대감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런 이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인수, 합병, 그 외의 기대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시장 전체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 전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시장 자체의 규모 놓고 본다면 7조를 넘지 않는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 자체가 6조에서 7조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산업용 로봇 분야도 3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파이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먹거리는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산업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까지 앞으로의 여기에서 자동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전체의 지금의 파이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로봇 산업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산업, 정부에서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산업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도 이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이 유막 산업 부분,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중장기 정책 목표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로봇 산업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투자금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내에서도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 자체도 단순히 기존의 이 협동 로봇, 서비스용 로봇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공장에서 자동화에 따른 협동 로봇 부분 외에도 이 ICT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ICT 그리고 우리가 집안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사물 인터넷 부분 IoT 그리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인 CPS 등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 부분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생산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이 삼성전자,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효성그룹 등에서 기업에서 추가로 도입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 점에는 분명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네. 기대감에 상승한 이후에 꾸준히 눌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비중이 높으신 부분을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은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지지 나오는지 여부를 보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손절가를 짧게 7만 원 드렸는데 이 짧은 손절가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이 7만 원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격 조정이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 이후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더라도 그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손절가 7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매도와 보유 좀 의견이 엇갈리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죠. 자, 먼저 문서진 대표님께서는 매도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협동 로봇의 시장에 대한 캐파의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 주시면서 두산 로보틱스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 이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주셨고요. 따라서 그에 따른 전략이었습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전해 드리면서 목표가 9만 원으로 전해드렸고요. 손절가는 6만 원입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송가람 대표님께서는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로봇 산업의 성장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셨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 올라갔던 거 조정 나오는 구간인 만큼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절가 7만 4천 원 전해드렸고요. 목표가 12만 원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 실시간 종목 진단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요.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도록 할게요. 한강님께서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외쳐주셨는데 2부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첫 번째 종목은요. 내 꿈은 슈퍼개미 님의 종목인데요.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매수가를 저희가 확인하고 몇 번 더 질문을 드렸어요. 정말 이 매수가 맞나요? 라고. 매수가가요. 3,900원입니다. 비중은 60% 가지고 계시고요. 이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저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이 상승을 계속해서 안 팔고 기다리셨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43,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 이후에 지금은 3만 원 구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아직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조금 더 가능성을 두고 계시지만 최근의 흐름이 조금 불안하신가 봐요. 계속 끌고 갈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굉장히 축하드리고 비중도 60%나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현명할까요? 지금 아이디가 내 꿈은 슈퍼개미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슈퍼개미일 것 같은데. 이게 개미도 꿈은 아니실 것 같은데. 꿈이 아니라 현실이실 것 맞아요. 같은데.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최대 주주가 아니실까. 그 가격에 지금 60%까지 자신감 있게 사셔가지고 안 파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걸 다 견디고 안 딱 내부자가 팔았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니면 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죠. 근데 물론 만약에 이게 3,900원에 잡으셨으면 네. 굳이 털만한 구간이 나오지 않는 것도 맞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아주 가파르게 그냥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네네. 사실 뭐 굳이 급하게 그러니까 흔들리는 구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흔들리니 구간이 나왔으니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 가격이라면 템버거 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39,000원까지는 들고 가셔라고 일단은. 저는 10배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더 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소페타시스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뭐 유튜브에서도 제가 메인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작년부터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제가 토마토에서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또 많이 소개했던 또 종목이긴 하거든요. 뭐, 아실 겁니다. AI 엑셀러레이터에 들어가는 이제 18단 이상의 MLB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지금 그걸 이제 메인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원래 우리나라, 중국, 대만, 미국, 이렇게 업체가 있는데,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회사는 지금 TTM이 원래는 미국의 TTM이 가장 비중이 높았어요. 네. 근데 뭐 지금 중국 쪽이 어쨌든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중국 쪽 이 기판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에 반사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엔비디아 쪽에서의 TTM 비중이 훨씬 더 월등히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좀 상당 부분 많이 점유율을 좀 차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하면 4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공장이 이제 증설에 대한 부담이 있었죠. 고정비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그 고정비 부담도 좀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 AI 엑셀러레이터를 처음에 어쨌든 좀 받다 보니까
그 수율도 잘 안 나와서 작년에는 좀 실적이 안 나왔는데 이제는 좀 수율도 좀 맞춰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H100, H200 나오죠? 그러니까 B100이 나오잖아요. 점점점 칩 사이즈가 커집니다. 칩 따위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 사이즈도 커져요. 그러면 ASP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일반 서버에 대한 증설도 나오면서 일반 고마진의 일반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또 기판도 또 많이 이 수출도 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뭐 시스코 이런 쪽에서도 계속 이제 뭐 MPU 관련 쪽에 엑셀러레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 장비 관련 엑셀러레이터 계속 뭐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원래 한 4공장이 온기 반영된, 그러니까 이 매출이 온기 반영된다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3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45,000원까지는 가도 부담은 없어요. 이 정도까지 가면 이 PR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 나오는 거니까 최근에 AI 관련 기업들이 20배 정도 주는 건 충분히 더 멀티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한 45,000원 정도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부럽네요. 어떻게 이런 투자를 했는지. 저는 하락하는 거 버티는 것보다 상승할 때 안 팔고 계속 버티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가지고 계셨고 너무나도 전략 잘 짜셨습니다. 45,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계속해서 목표가 높여드리니까요. 수익을 여유 있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참사랑님의 종목입니다. TMC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6,000원이고 비중 15% 담으셨네요. TMC는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와 함께 좀 들썩들썩 했었습니다. 무상증자 앞두고 상승을 했다가 무증 이후에는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요. 이제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가 오늘 추가 상장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또 4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TMC는 오늘은 조금 시장에서 변동성 보여주면서 22,000원에 거래 마친 상황인데 시청자님은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뭐 오늘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윗골이 달면서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는 크게 밀리지 않는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로 상승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반도체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소부장제주들도 같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슈가 나왔던 이런 반도체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이런 소부장제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끝나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공정 소재 업체들 반도체주들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전공책 소재 업체 이세공정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들이 눌릴 때는 같이 눌렸지만 최근 흐름은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는 크게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추가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기 흐름까지 좋은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승 흐름 나왔지만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는데요.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꾸준히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2만 원대 가격대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꾸준히 가져가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이 매수하신 가격대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25,000원대에서 1차적으로 지지, 저항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서 거래대금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MC 오늘 이 변동성에 대한 해석 같이 도와드렸고요. 2만 원이 손절가입니다. 또 25,000원 일단 1차 목표가로 전해드리고 그 흐름을 한 번 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류종수님의 종목이고요. 3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5% 담으셨어요. 너무 빠지네요 라면서 진단 신청을 하셨는데 그러게요. 오늘장에서도 9%의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이후에 펩트론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이 시장의 관심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때 이제 작년까지 굉장히 좀 핫했지 않습니까? 그쵸. 예, GLP-1을 활용한 이제 이 비만 치료제.
뭐 노보노디스크의 그 위고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라이 릴리의 그 마운자로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핫한 그 분위기 타고 급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는 뭐 GLP-1 관련해서 지금 기술 이전 가능성이 지금 현재 가장 좀 높습니다. 이게 기술 이전 나오면 1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이거든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 지금 당장 이 시장에서 이슈가 없어진 거지, 아니, 관심이 살짝 지금 끊긴 거지, 이게 그러면 아예 그러면 시장에서 관심사가 없어졌냐? 아닙니다. 계속 제가 보기엔 이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뭐 시장은 계속 커집니다. 이게 이름은 비만 치료제지만 비만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건 식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뭐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살은 빠질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식습관을 바뀌지 않으면 또 똑같이 살이 쪄요. 그러면 이거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이제 완전 노다지 시장이죠. 왜냐하면 하고 완벽하게 치료가 되면 그 환자는 계속 줄잖아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시장이 그렇잖아요. 한번 뭔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지금 뭐 더 많이 만드는데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그런 시장 자체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한 번 하면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비만은 식습관이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한 번 맞아 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거를 빼본 사람은 제가 보기엔 계속 한다라는 거고, 어쨌든 비만 인구는 계속 좀 늘어난다라는 점,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는 단순히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전립선 치료제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또 기술 이전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실체가 없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내에서도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펩트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한번 버텨보실 만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리고 올해도 저는 바이오 역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섹터. 네. 반도체 바이오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섹터적인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비중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바이오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25,000원이 만약에 이탈된다면 그때는 절반이라도 저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절반은 45,000원까지는 한 번 더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25,000원 이탈되지 않으면 지금 25% 저물량 그대로 들고 45,000원까지 가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25,000원 이탈되면 절반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한 45,000원까지는 버텨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펩트론 전반적으로는 일단 긍정적으로 조금 더 보유할 수는 있습니다만 비중이 25%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 조언 드렸고요. 25,000원에서 비중 축소 45,000원까지 목표가 전해드렸네요. 지금 한강님께서 저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 매수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잠시 후에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추천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 종목들 전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 주세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금상첨화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로보티즈라는 종목이고요. 32,000원에 5% 담고 계시네요.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이고, 이 종목 역시 잘 올라오다가요. 올해 들어서면서 고점 찍고 조정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월화수 3거래일 동안 좀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 차트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4% 빠졌네요. 시청자님께서 로보티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주들 위주로만 상승이 나왔고, 그 외에 대부분 섹터가 좋은 흐름이 안 나왔죠. 이런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높은데요. 지금은 주도 섹터가 없는 흐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이 몰리더라도 이것이 이어지지 않고 단기로 끝나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소형조 위주로 일단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서비스 로봇 구축에 특장점을 가지고 있고, 크게 이제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 외에도 앞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쪽이 바로 이 자율주행 로봇,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가지 이슈를 더 체크를 해보자면 LG전자의 서비스 로봇 분야, 이 부분의 사업화 부분에 있어서 협력 파트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로봇주들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어느 정도 탄력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 추가 상승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상당히 필요한 구간이다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26,000원대 가격대, 27,000원대, 26,000원대, 손절가는 짧게 27,000원 잡고 이 가격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1차 목표가는 3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지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목표가 34,000원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장지현 지연님의 종목인데요. 굉장히 분노와 그리고 억울함과 함께 진단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종목은 한원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원시스템 오늘 종가가 6,190원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1,800원이에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 근데 원래는 18,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가 물타기 해서 이제 단가를 11,000원대까지 낮춰 놓으신 상황입니다. 18,000원 매수가면 2021년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가지고 계시면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정말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정말 잠깐의 반등도 없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6,0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한 번만 전문가님께 진단을 듣고 싶어요 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원시스템이 한때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2000년도였죠. 그때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어찌 보면 전동화를 굉장히 빨리 한 회사예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 사실 한원시스템과 그때 당시 비슷했던 뭐 만도라든지 앞서 얘기했던 위아라든지 이런 것 종목들은 아니면 그 성우하이텍 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더 빠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동화가 느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시장의 화두가 전기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이제 빨리 전동화를 한 게 장점이 돼서 잘 올랐는데 네. 이제 지금은 그게 독이 돼 있는 거죠. 왜요? 너무 전동화를 빨리 가버리니까 네.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좀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감이 생겨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면 열 관리 시스템 자체가 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 한원 시스템 자체가 원래 어찌 보면 굉장히 앞섰는데 네.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많이 했어요. 관련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 현대 같은 경우는 뭐 현대 모비스라든지 그다음에 현대 이쪽에서 이제 자회사 쪽에서 이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경쟁사도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동화도 너무 빨리 갔는데 지금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열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대부분 좀 내재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엎친 데 겹친 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주 장기전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7,5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7,500원,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본전에 와서 팔겠다는 생각을 하면 네. 제가 보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뭔가 빛이 보이는 건 없어요. 물론 뭐 이러다가 뭐 새로운 뭔가에 또 흔히 말해 사업에 진출을 해서 성공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가지고 있는 이 사업만 가지고는 본전 지금 11,800원이잖아요. 저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원래 실적도 그렇게 기대해 볼 만하진 않는단 말이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에 7,500원까지 만약에 올라오면 그때는 저는 그냥 손절을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말고도 좋은 정보가 많고 특히 저는 올해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좋은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거 가지고 그냥 이따가 세워라 내워라 해버리면 기회비용도 날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좀 반등 나오면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으로 지금 오랫동안 계속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문서진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내가 꼭 손실을 회복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줄여내면서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같이 또 이겨내 보시죠. 일단 반등 목표가 7,500원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고고식님께서 문 전문가님 오랜만이에요. 근데 얼굴이 반쪽이 되셔가지고 목소리 듣고 알아봤다고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냐고 하시는데 네,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네. 위고비 맞은 건 아니고요. 운동으로 노력 많이 자연적으로, 했습니다. 건강하게 살을 좀 빼셨고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니까 앞으로 매일 저녁 9시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저희 오아시스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스코텍인데요. 매수가는 21,400원이고요. 비중 5% 담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오스코텍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 켜냈네요. 21,1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24,000원대까지 딱 찍고 다시 내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물타기 하면은 그래도 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나요? 뭐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눌리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물타기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탈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시도를 했지만 바닥권에서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거나 거래대금이 나온다면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주의하실 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탈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나온다 하면은 더 크게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손절가 1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1차 목표가 2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 가격 전략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어머님은 짜장면에 밥까지 드셨어 님께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랩하면 옆에서 이건 앵커님이 약간 비웃거나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조용하네요. 이건 앵커님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외롭네요. 자, 일단 종목 진단은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으로 이어갈 거고요. 매수가는 5,590원이고 비중 20% 담고 계세요. 오늘도 3% 상승 보여주면서 6,570원으로 시청자님께서는 수익을 잘 보고 계신 구간이긴 한데요. 일단 전환산채 발행 공시 나오고 시간에서 빠졌다. 이거 다시 한번 주가를 하락으로 이끄는 건 아니냐 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억의 전환사채가 발행을 한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시간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당장에 좀 악재일까요? 어떻게 대응하죠? 시총이 지금 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네. 200억이니까 이제 시총의 한 10%잖아요. 그러면 좀 물량 부담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보통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세력이 입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올릴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니까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보니까 저랑은 좀 관계가 좀 많이 깊더라고요. 깊다고요? 어떤 식으로 깊은 거죠? 아니, 생각보다 제가 이 회사의 옷을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이 운동을 잭시 좀 믹시, 하십니까? 네, 잭시 믹시 회사잖아요. 잭시 미스. 잭시 믹시. 잭시 미씨 아니고 잭시 죄송합니다. 미스. 네, 제 나이도 네. 있어도 미스가 아니라 미씨가 돼버렸네. 네. 잭시. 정겹네요. 네. 잭시 미스. 네. 그쵸. 어쨌든 워낙에 그게 잘 주력이잖아요. 나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네. 뭐 물론 최근 들어서는 약간 성장성은 좀 꺾이긴 했어요. 워낙 이런 요가복이라든지 트레이닝복 시장 자체가 또 경쟁이 좀 심화되니까 조금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이 보니까 영업이익이 꽤 많던데요. 지금 이거 200억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보니까. 잘 나가더라고요. 네, 그런 네. 거 보면 꽤 괜찮습니다. 알짜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이런 데서도 워낙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런가요?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저는 많이 네. 입었는데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일상복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운동복 말고도 일상복도 나오니까 꽤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바닥에서 반등을 해주는 느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우리 이제 속된 말로 끼가 있을 만한 종목인 건 맞습니다. 다만 원래 이런 종목들은 원래 실적도 잘 안 나오는데 실적도 좀 어느 정도 동반되는 걸 보면 아예 맹탕인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전환 사채가 발행됐는데 전환 사채 규모 자체는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좀 높은 많은 규모군 맞고 이게 결국에는 오병 이슈로 작용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시간외로 조정 나오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도 어쨌든 일정 수준 조정을 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5,000원, 그리고 수익 2시네요. 네. 그러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6,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6,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있는 비중을 다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이게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6,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홀딩. 근데 만약 6,000원이 이탈되면 네. 그때는 그냥 저는 절반 정도는 익절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나머지 절반은 매수가까지는 한번 끌고 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일 전환사채 발행 관련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냥 저게 물량 부담으로 안 좋아라고 하면 6,000원 깰 거예요. 그러면 절반 익절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게 아니야, 새로운 누군가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입성했다라고 만약에 시장이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6,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냥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그럼 목표가는 좀 잡아볼 수 있어요? 뭐 지금은 1차 목표가는 한 7,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세게 붙으면 9,000원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0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7,500원, 더 크게는 9,000원까지도 전해드렸네요. 다음은 한형란님의 종목으로 이어가 볼까요? 솔브레인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31만 원에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솔브레인 오늘은 30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최근에 좀 그래도 우상향 흐름 잘 유지되고 있고요. 약간은 지금 횡보하면서 쉬어가고 있지만 아직 그 추세 깨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익을 보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 솔브레인은 굉장히 좋은 회사죠. 지금 종목 성적을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지되면서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 대비했을 때는 살짝 눌리는 모습이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크게 매도할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반도체 소재 업체 중에서는 이 솔브레인이 상당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쪽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반도체 공정 화학재료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에도 화학재료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쪽에도 화학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2차전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현재 이런 3D 낸드도 어느 정도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상향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격 라인을 함께 볼 텐데요.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아래로 장기적으로 흐름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늘려나가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이탈 라인인 27만 원대 여기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꾸준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손절가는 2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3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종목 한 가지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큼한 체리님의 종목인데요. 자이언트 스텝 살펴볼게요. 23,500원이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23%. 2년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도 어쩜 이렇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지.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은 나왔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면서 좀 많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크게 아직 17,000원대를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실 텐데 그래도 이 반등을 이용해서 물타기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추세 그래도 아직 나쁘지 않은데 물타기 하면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그 비전 프로라든지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어쨌든 모멘텀이 있는 회사긴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관심 있는 종목은 아니긴 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어쨌든 비전 프로와 관련된 부분을 좀 계속 엮어서 가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VFX 관련 쪽에 뭐 기술력은 계속 그쪽 관련 기술은 계속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 상용화돼, 아니,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비중이 벌써 20%나 넘는 분인데 이걸 추가 매수를 한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있는 물량을 들고 가시면 지금 매수가가 23,000원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뭐 AI 이거 지금 요즘에 AI로도 좀 엮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들은 모멘텀을 받으면 2만 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런 종목들은 또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변동성을 감안한다면 한 13,500원, 13,000원 되겠네요. 13,000원이 이탈되면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2만 원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프로의 반응이 좀 약간은 좀 갈리긴 해요. 너무 좋다라는 쪽도 있고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쪽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지금 뭐 VR과 관련된 시장, XR과 관련된 시장은 계속 커지긴 할 겁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그 VFX 관련 뭐 매출은 계속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안 맞는 종목은 아니에요. 괜찮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13,000원 이탈 시는 손절하시고요. 아니면 2만 원까지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좀 반등이 나오지만 물타기를 하면서 비중을 키우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고요. 2만 원 목표가 13,000원 손절가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것 좀 해주세요 라면서 간절하게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다 해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계속 달려가 볼 거고 내일 이 시간에는 또 저희가 미스터 진단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이야기 들으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증시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유럽 증시는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다가요. 낙폭이 커졌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좀 낙폭을 많이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특히나 유럽, 영국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으로 빨간불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는 이유는 기준금리 때문일 텐데요. 오늘 ECB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죠. 4.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3연속으로 금리를 동결을 결정을 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만큼 발표하는 순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그 손실들, 그 하락들 좀 회복을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 선물도 한번 살펴보면요. 미 선물도 좀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는데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 없다가 최근에는 좀 0.4%까지 나스닥 선물이 좀 올라오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네요. 상승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내일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